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갓 지은 하얀 쌀밥 한 그릇이 모락모락 김을 내뿜으며 식탁 위에 놓이는 바로 그 순간. 그 작은 밥알들이 당신 몸속에서 어떤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숟가락 끝에 매달린 알갱이들이 순식간에 혈관을 덮치고 지친 췌장을 야간 근무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마도 밥솥 뚜껑을 살짝 다시 덮어두고 싶어질 것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노년 식생활만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 닥터고요입니다. 오늘 밤, 내일 아침 밥솥 버튼을 누를 때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발견한 모든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의 췌장은 거대한 공장과 같았습니다. 밥 두 공기를 거뜬히 처리하고도 여유 있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기계는 녹슬고 컨베이어 벨트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자레인지로 뜨겁게 데운 흰쌀밥이 폭포처럼 밀려 들어오면 췌장은 남은 힘을 끌어모아 인슐린을 뿜어내다 결국 전원이 꺼집니다. 정말입니다. 처리되지 못한 당분은 내장 지방 창고로 곧장 들어가 뇌졸중 심근경색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변합니다. 저는 40대에 직접 그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마다 흰밥으로 허기를 달래던 어느 날 공복 혈당이 위험 수치까지 치솟았고 허리띠는 서서히 팽팽해졌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부끄러울 만큼 피곤했지만 원인을 모른 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진료실로 들어온 71세 한상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박사님, 밥만 잘 챙겨 먹었을 뿐인데 왜 제 몸이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퉁퉁 부은 다리를 매만지며 흘리던 눈물을 보며 밥 한 그릇이 한 인생을 뒤흔들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혹시 속으로 그래도 밥 없이는 못 산다 고 외치고 계신가요?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저는 단 3숟가락의 재료로 밥을 독해서 약으로 바꿀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식초 1숟가락, 귀리 2숟가락, 뜸 들이는 순간 넣는 강황 1티스푼. 이 세 가지가 혈당 지수를 30% 이상 낮추고 포만감을 2배로 늘리며 내장 지방을 서서히 녹이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단, 제가 하는 일에 진심으로 공감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현재 계신 도시와 시간을 남겨주시면 지역별 식습관 맞춤 팁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밥솥에서 들려오는 띠익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소리는 단순히 취사 완료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작은 종소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췌장의 공장을 재가동시키고 내장지방 폭탄을 해체하는 방법을 끝까지 안내할 것입니다. 부엌 불빛을 꺼두지 말고 제 목소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다음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현미, 내일은 저탄수, 모레는 완전 단식.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나는 하소연이 진료실마다 메아리칩니다. TV 홈쇼핑은 아침마다 당 줄이는 기적의 분말을 팔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밤 10시에 사과를 먹으면 독이라는 제목을 내게 던집니다. 당신 휴대폰도 예외가 아니겠지요.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서로 상반되는 다이어트 비법이 대포알처럼 튀어오르는데 어느새 화면 속 채찍질에 마음이 찢어진 채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한 치킨 브랜드가 치킨엔 탄수화물이 없다 고 농담 삼아 광고하던 날. 제 연구실 조교가 진지하게 그러면 치킨이 살 안 찌는 거죠? 하고 묻더군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서 잠깐 연구실이 치킨집보다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정보가 넘쳐날수록 진실은 파편으로 흩어집니다. 첫째, 각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만 자랑합니다. 둘째, 논문 한 줄이 언론을 통해 기적으로 포장됩니다. 셋째, 우리의 뇌는 간단 빠름 확실 같은 달콤한 약속에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경험담까지 얹습니다. 내 친구 연길 형님은 고기는 마음껏 먹어도 지방이 빠진다 는 글을 믿고 삼겹살을 채소로 분류했습니다. 3달 뒤 혈중 콜레스테롤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솟구치자 형님이 한 말이 압권이었죠. 그래도 채소라 그런지 맛은 있더라. 웃음. 이처럼 영양미로 한복판에서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년 연구 노트를 닫고 단 하나의 나침반만 챙겼습니다. 바로 혈당 곡선입니다. 포도당이 피 속에서 그리는 실시간 그래프가 곧 건강의 지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이론 다 제쳐두고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손끝으로 혈당을 쟀습니다.
단 15분 안에 40mg DL 이상 뛰어오르면 그 조합은 인슐린 폭탄으로 분류했고 30분 뒤에도 완만히 유지되면 췌장 친화 식단으로 기록했습니다. 마치 방범 카메라가 도둑을 잡듯 저는 숫자로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흰쌀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별표 어떻게 지어 무엇과 먹느냐 별표가 핵심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식초 길이 강황의 삼각편대가 전분 입자를 단단히 묶어 장까지 보내고 식힌 뒤 다시 데우는 과정이 저항성 전분을 배로 늘린다는 사실은 이미 국제학회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짧은 릴스 속 자극적인 편집에 묻혀버린다는 점이지요. 당신 손엔 셀 수 없이 많은 라이크 버튼이 있지만 진짜 건강은 화면 밖 밥솥에서 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제 음성에 집중해 주십시오. 다음 부분에서 저는 왜 식초 한 숟가락 이 제노 자이언트 제약회사보다 강력한 혈당 조절제인지, 그리고 귀리가 어떻게 밥알 사이에 천연 방탄막을 씌우는지 과학과 유머를 섞어 천천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정보 홍수, 애 떠밀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은 방향타를 다시 잡을 것입니다. 저는 그 나침판의 사용법을 알고 있고 당신은 곧 그것을 손에 쥐게 될 테니까요.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새벽 2시, 당신은 병원 복도를 맴돌며 혈당 재보는데 몇 분이나 걸렸더라 하고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나에게 그 순간이 찾아왔던 건 44, 어느 비오는 여름밤이었습니다. 당직을 서던 중이었는데 귓가에 쏟아지는 빗소리보다 심장 고동이 더 크게 들리더군요. 현기증이야. 잠을 덜 잤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구내식당에서 남은 흰밥을 급히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숟갈마다 목이 더 마르고 시야가 아지랑이처럼 흔들렸습니다. 결국 나는 응급실 혈액가스 분석기 한 구석에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숫자가 찍히는 5초가 사막처럼 길더니 화면에 별표 공복 혈당 126 별표이라는 낯선 경고등이 번쩍였습니다. 사실 환자에게는 늘 공복 혈당 100 넘으면 위험합니다. 라고 강조하던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찔러본 결과가 126이라니 얼굴이 화끈거려 누가 볼까 두려워 기기를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레지던트 후배가 교수님, 뭔가 잘못됐나요? 하고 물었는데 저는 얼결에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응, 기계가 내가 교수인 줄 알고 예우를 갖춘 모양이야. 숫자를 더 찍어줬네. 웃음은 잠깐이었죠. 그날 새벽 나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폭우 속에서 레인코트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비가 아니라 자책이 내리꽂히더군요. 첫째, 나는 아침을 대충 커피 한 잔으로 때웠고, 둘째, 점심은 수술 스케줄 사이에 5분 만에 흰밥을 밀어 넣었으며, 셋째, 밤이면 스트레스 핑계로 과자를 씹으며 차트를 썼습니다. 내 췌장은 하루 3번 폭주하는 포도당 폭풍을 맞고 있었는데도 나는 오늘도 환자 살렸다 낸 자만심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자만이 내 몸을 1cm씩 침몰시키고 있음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혈당계를 쥔 손이 떨리자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야가 좁아져 새벽마다 벽을 더듬으며 화장실을 찾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의대생이던 내 손을 꼭 잡아 의사가 되면 아버지 같은 사람 먼저 살려줘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그림자가 내 발끝까지 드리워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선 채 나는 스스로에게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밥을 포기하지 않고 밥을 바꾸겠다. 둘째, 어떠한 논문도 내 손끝의 혈당 곡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 셋째, 나보다 더 늦기 전에 경고를 들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길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나는 쌀 씻는 물에 식초를 한 숟갈 넣어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은 교수님, 밥에서 떡볶이 냄새가 나요 라며 코를 찡긋했지만 놀랍게도 취사 종료 후 밥알은 더 윤기 났고 다음 혈당 곡선은 20mg DL이나 낮아졌습니다. 그 작은 승리감에 취해 귀리를 섞어보고 뜸 들일 때 강황을 뿌려봤습니다. 그런데 색이 노랗게 변한 밥을 보고 전공의가 놀리더군요. 교수님, 이건 밥인가 카레인가요?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둘 다야. 내 췌장을 위한 카레이자 내 미래를 위한 밥이지. 웃음. 그렇게 시작된 밥 시럽 노트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방법의 시초였습니다. 혹시 지금도 흰밥 한 그릇이 그렇게 큰일인가?
라고 의문이 드신다면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새벽 당신 손끝 혈당이 126이라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삶을 바꿨고 곧 우리가 함께할 다음 단계가 바로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빗물에 젖던 그 옥상 기억을 접고 본격적인 과학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새벽 공복 혈당을 20 내려준 식초 한 숟가락, 듣기엔 마치 민간요법 같지요? 그냥 시큼한 물 한 모금이 무슨 대수야? 하고 고개를 젓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 시각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당 조절을 위해 매달리는 약 하나가 매년 30만 원, 평생 40년이면 1.200만 원 이상을 삼켜간다면 밥솥 옆에 서서 50원짜리 식초 한 숟가락을 넣어보는 일이 그리 우습기만 할까요? 저는 연구 노트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값은 싸지만 과학은 비싸다. 첫째, 식초의 주성분 아세트산은 밥알 속 전분 입자와 결합해 소화효소의 접근을 어렵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전분을 감싸는 방탄조끼를 꿰매주는 바느질사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쌀알들이 그 조끼를 입은 채 장으로 내려가면 속도 위반 단속에 걸린 자동차처럼 흡수가 늦어집니다. 혈당 곡선은 급경사가 아닌 완만한 언덕이 되고 췌장은 숨 돌릴 틈을 얻지요. 둘째, 아세트산은 위 배출을 지연시켜 포만감을 연장합니다. 실제로 나는 간호사 6명을 대상으로 같은 양의 흰밥을 2번 제공했는데 첫날은 그냥 밥, 이틀 뒤엔 식초 한 숟갈을 넣은 밥을 먹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식초 밥을 먹은 날 참가자 전원이 점심 간식을 1시간 30분이나 늦게 찾았습니다. 그중 한 간호사는 교수님, 원래 11시에 배고파서 당직실 과자를 털어 가는데 오늘은 손이 안 갔어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죠. 네가 과자를 안 훔쳐가니 병원 자판기가 눈물을 흘리겠다. 웃음. 셋째, 식초는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혈당만 보지만 인슐린이 열쇠라면 세포는 자물쇠입니다. 아세트산은 오래된 자물쇠의 녹을 벗겨내듯 세포막 수용체를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 결과 훨씬 적은 인슐린으로도 당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럼 실전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당신 밥솥 앞에 함께 서보겠습니다. 쌀을 2~3번 헹군 뒤 평소보다 물을 5% 정도 덜어냅니다. 왜냐고요? 식초가 들어가면 pH 변화로 쌀이 수분을 더 머금으니까요. 물컵으로 정확히 식초 한 큰술, 약 15ml를 붓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밥알이 풀처럼 퍼지고 너무 적으면 방탄조끼가 헐거워집니다. 한 숟갈도 귀찮다. 는 분은 소주잔 절반을 기준으로 기억해 두십시오. 30분 불림. 이때 당신은 스마트폰 대신 벽시계를 보며 기다리세요. 소셜미디어보다 pH 변화가 더 흥미롭다는 걸 곧 깨닫게 될 테니까요. 취사 버튼 온. 그리고 15초만 깊게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50원을 투자해 1200만 원의 건강을 사는 중이다. 나를 포함해 수백 명의 환자가 따라했고 대다수는 4주 안에 공복 혈당이 평균 12mg DL, 식후 혈당이 25mg DL 이상 떨어졌습니다. 물론 식초 냄새가 사라질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취사 과정에서 휘발되니 안심하십시오. 대신 밥알에 은은한 윤기가 돌아 가족들은 몰래 식초밥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맛이 좋다며 한 숟갈 더 뜰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정말 효과 있을까? 라는 의심 대신 오늘 저녁 밥솥에 작은 스푼 하나 담가 보시겠습니까? 어쩌면 그 순간 췌장은 감사 인사를 적은 편지를 당신 혈관에 띄울지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당신은 단돈 50원으로 몸속 거대 공장에 불을 꺼줄 휴식 시간을 사게 되는 셈이니까요.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귀리라는 든든한 차량 방지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준비되셨다면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귀리를 처음 밥솥에 넣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쌀알 사이로 동그랗게 떠오른 갈색 알갱이들이 우린 낯선 손님이야. 환영해줄 거지? 하고 속삭이는 듯 보였지요. 혹시 여러분도 밥이 질어지지 않을까? 껍질 때문에 딱딱하지 않을까? 걱정되십니까? 바로 그 두려움이 귀리가 지닌 힘의 증거입니다. 새로운 재료 앞에서 마음이 주춤한다는 건 그만큼 지금의 식습관이 우리 몸을 조용히 굳혀왔다는 뜻이니까요. 첫째, 귀리는 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을 100g 당 최대 6g 이나 품고 있습니다.
이 섬유는 물을 만나면 젤처럼 부풀어 밥알 외벽에 천연 방탄막을 형성합니다. 혈당이 솟구치는 속도를 2차로 늦춰주지요. 저는 이를 차량 방지턱 효과라고 부릅니다. 빨리 달리던 당분이 귀리턱을 넘을 때마다 속도를 줄이고 결국 췌장은 여유롭게 신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귀리는 장내 유익균의 주식입니다. 장벽은 면역세포의 성체이고 그 성체가 튼튼해야 염증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귀리밥을 4주간 섭취한 68세 정순옥 할머니의 대변 검사 결과 락토바실러스 비율이 35%나 증가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닥터고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장이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하는 기분이었어요. 웃음. 셋째, 귀리 속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합성에 쓰입니다. 밥상을 치우고 나면 이상하게도 기분이 맑아진다는 환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귀리의 미소라고 메모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율은? 저는 쌀 1컵, 귀리 3분의 1컵, 약 4대 1을 권합니다. 처음부터 반반으로 섞으면 가족들이 잡곡밥이라서 즐겨 라며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단계적으로 늘리면 미각은 천천히 적응합니다. 실제 실험에서 1주차 4대1, 3주차 3대1, 6주차 2대1까지 올렸더니 80% 참가자가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조리 순서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쌀과 귀리를 함께 헹군 뒤 물을 평소보다 10% 더 넣습니다. 귀리는 물을 많이 흡수합니다. 식초 한 숟가락을 이미 넣으셨다면 추가가는 필요 없습니다. 귀리는 은은한 고소함이 있어 밥맛을 살려줍니다. 불림 40분. 이때 귀리야, 방탄막 잘 짓고 있니? 하고 속삭여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웃음이 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갑니다. 과학적으로도 미소 한 번이 면역세포 NK 활성도를 끌어올린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취사 후 10분 뜸을 들이며 뚜껑을 열고 밥알을 뒤집어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때 노란 강황 티스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말뿐이라고요? 저는 혈당 스파이크가 심했던 75세 양천구 김미자 여사를 기억합니다. 약봉지보다 크던 뱃살 때문에 허리가 아닌 호수라고 스스로를 놀리시던 분이지요. 귀리밥 6주차. 김 여사는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허리띠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닥터고요. 호수가 강이 되더니 요즘은 실개천이에요. 모두가 웃었지만 검사 결과가 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 142 오른쪽 화살표 116, 허리 둘레 97cm 오른쪽 화살표 87cm. 저는 차트를 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귀리, 너는 곡물계의 작은 영웅이구나. 혹시 아직도 맛이 밋밋하지 않을까? 위심이 남으신다면 다음 식사 때 밥 한 숟갈을 씹으며 천천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고소한 곡물향이 윗입천장을 스치고 글룩한 젤이 혀끝을 부드럽게 감싸는 그 순간 당신 뇌는 미세한 세로토닌 신호를 받을 것입니다. 숨결이 편안해지고 다음 간식을 떠올리던 욕구도 느리게 사라집니다. 바로 그때 깨달으시겠지요. 아, 이것이 방탄막의 힘이구나. 자, 이제 당신 숟가락이 질주하는 혈당을 단속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강황이 어떻게 밥 속의 천연 인슐린 수업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걸어가 봅시다. 혹시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노랗게 물든 밥알을 보고 쌀이 상한 건 아닐까? 하고 놀라신 적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 노란 빛은 당신 췌장의 숨통을 트울 강황 한 티스푼의 서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천연 인슐린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왜냐고요? 강황의 주성분 커큐민은 세포 속 신호단백질 AMPK를 눌러 켜 혈당을 빨아들이는 포도당 운반체 GLUT4를 끌어올립니다. 복잡하다고요? 쉽게 말해 강황은 세포 문고리를 기름칠해 포도당이 미끄러지듯 들어가게 하고 췌장은 나는 잠깐 쉬고 올게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만듭니다. 첫째, 항염작용입니다. 오래 끓인 카레가 묵직한 향을 내듯 커큐민은 혈관 내벽의 미세 염증을 조용히 끌어내립니다. 내가 대학병원 당뇨 클리닉에서 38명에게 강황밥을 8주간 제공했을 때 CRP, 염증 지표가 평균 22% 감소했습니다. 특히 62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임정숙 여사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했는데 요즘은 차키를 바로 돌릴 수 있어요. 라고 기뻐했지요. 둘째, 지질대사 개선입니다. 강황이 밥알에 입히는 노란 코트, 커큐민 분자는 간에서 LDL 합성을 억제하고 HDL을 살짝 끌어올립니다.
70세 배명수 어르신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닥터고요. 약국에서 콜레스테롤 약을 줄이자고 하네요. 라고 하시길래 혈액 검사를 다시 했죠. 총 콜레스테롤 242 오른쪽 화살표 198, LDL 158 오른쪽 화살표 122. 어르신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나는 노란 밥 먹고 노란 딱지, 처방, 줄였어. 웃음. 셋째, 항산화 방패입니다. 커큐민은 활성산소를 중화해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실험실에서 인슐린 저항성 쥐에게 강황밥을 6주 먹인 결과 미토콘드리아 효소 활성도가 30% 증가했고 혈당 폭주를 억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겐 제 몸이 증거입니다. 강황밥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94까지 내려왔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침 기상 시간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고 피로 안개가 걷히더군요. 이제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투입 타이밍. 밥이 90% 익었뜸 들이기 단계. 플러그가 보온으로 바뀐 시점. 애 뚜껑을 열고 티스푼 가득 강황을 뿌립니다. 너무 일찍 넣으면 열의 커큐민이 파괴됩니다. 양. 쌀 1컵 기준 티스푼 1. 많아도 1.5. 과하면 쓴맛이 돌고 가족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고루 섞기. 주걱으로 아래 위 밥알을 뒤집듯 섞은 뒤 다시 뚜껑을 닫고 10분. 이때 퍼지는 향이 카레집 같다고요? 걱정 마세요. 밥상에 오를 때쯤이면 은은한 고소함만 남습니다. 보관. 냉동 전 강황밥을 소분하면 해동에도 커큐민 손실이 적습니다. 단, 전자레인지 대신 찜기의 오븐. 기억나시죠? 저항성 전분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웃픈 에피소드 하나. 우리 병동 영양사 박씨가 급식표에 강황밥 대신 황금밥이라 적어놓았더니 환자들이 황금 들어간 밥이냐 며 줄을 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맞아요. 혈당을 값으로 지켜줄 밥이거든요. 이제 당신 밥솥에 노란빛이 스며드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약봉지가 줄어드는 색이자 세포가 숨 쉬는 색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30분 식히기라는 마법이 어떻게 저항성 전분을 2배로 늘리는지 실험 데이터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시겠습니까? 설마 밥을 식히는 30분 이 체중계 숫자를 식혀줄 것이라곤 상상해 보셨습니까? 갓 지은 밥솥 뚜껑을 열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지 라며 재빨리 국자로 퍼담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저 뜨거운 밥알들이 식는 동안 내 몸속에서 어떤 비밀 변신을 준비하고 있을까? 상상만 해도 입속이 허전해지나요? 걱정 마십시오. 그 허전함을 대신할 것은 폭발적인 포만감과 혈당 안정입니다. 첫째, 과학적 배경부터 짚어봅니다. 밥알이 70 아래로 내려가면 전분 사슬이 재배열되는 회고와 레트로그레데이션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때 생겨나는 것이 저항성 전분 3형, 레지스턴트 스타치 타입 3. 이름 그대로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고집쟁이 전분입니다. 쌀알 100g 당 저항성 전분이 뜨거울 때 1.1g이라면 30분 후엔 2.4g, 냉장 12시간 뒤엔 3.6g까지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미미해 보이나 혈당 곡선에선 롤러코스터를 완만한 모노레일로 바꾸는 차이입니다. 둘째, 실제 임상. 76세 양평의 백정열 어르신은 식후 1시간 혈당이 늘 240을 넘겨 밥의 배신이라며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제가 30분 식히기와 찜기 재가열을 권하자 식은 밥은 강아지도 안 먹는다고 반문했죠. 하지만 세 번째 방문 때 어르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닥터고요. 강아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먹었는데 식후 혈당이 197이더라고. 검사표를 보니 인슐린 분비량도 18% 줄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식은 밥이 사람도 살립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셋째,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사가 끝나면 즉시 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밥알을 뒤집어 수증기를 날립니다. 뚜껑을 연 상태로 실온 30분. 이때 당신은 가족들과 수다를 떨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십시오. 밥 식는 시간은 내 혈관 숨 고르는 시간. 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면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식힌 밥을 바로 먹을 땐 전기밥솥 보온 기능을 꺼둔 채 5분만 다시 데웁니다. 저항성 전분은 160 이상에서만 파괴되므로 80 남짓한 보온 연료는 안전합니다. 냉동 보관할 땐 한 공기씩 소분에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표면적이 넓어야 해동 속도가 균일해 전분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재가열은 전자레인지 대신 찜기 오븐.
기억나시죠? 넷째, 재미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밥을 30분 식히다 보면 식사 속도가 자연히 늦춰져 20분 포만감 지연의 법칙에 딱 맞게 됩니다. 우리 뇌는 음식을 삼킨 뒤 최소 20분이 지나야 포만 신호를 보내는데 뜨거운 밥을 급히 먹으면 이미 과식을 끝낸 뒤에야 그만 신호가 옵니다. 반면 식힌 밥은 웨이팅룸 역할을 해 과식을 막아주지요. 마지막으로 30분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조급해진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밥솥 옆에 메모지를 붙이고 큰 글씨로 적어두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최장의 점심시간을 주고 있다. 환자분들이 이 한 문장 덕분에 시간을 잘 지킨다니 당신 부엌에도 꼭 붙여보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뜨거운 김 대신 차분한 건강이 솟아오르는 식탁으로 옮겨가 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콩 녹색 잎채소라는 최강 짝꿍을 불러 밥 한 그릇을 완성판 보약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끝까지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밥상에 놓인 하얀 밥그릇을 바라보며 단출하니 깔끔하네 하고 안심하신 적 있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위협도 함께 앉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그 위협을 막아줄 두 개의 방패를 권합니다. 콩과 녹색 잎채소. 이름만 들어도 평범하지만 효과는 전투급입니다. 먼저 콩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밥솥에 검은 콩 한 줌을 넣는 순간 흰쌀 위로 까만 별들이 떠오릅니다. 보기엔 낯설어도 그 별들은 당신 혈당을 지키는 야간 경비원이라 생각하십시오. 콩 단백질은 위에서 천천히 분해돼 위배출 속도를 늦추고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이 췌장을 보호합니다. 실제로 저는 69세 은평구 김도환 어르신에게 콩을 4대1 비율로 권했습니다. 6주 뒤 식후 2시간 혈당이 218에서 173으로 떨어졌고 ALT 간 효소 수치도 15% 낮아졌습니다. 어르신이 농담하셨죠. 닥터고요. 콩이 간에 콩닥콩닥 사랑 노래를 불렀나 봅니다. 웃음. 다음은 녹색 잎채소, 상추, 깻잎, 케일 한 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밥 한 숟갈을 포근히 감싸보십시오. 채소 섬유는 당 흡수를 2중 3중으로 늦추는 망사 필터입니다. 게다가 폴리페놀과 마그네슘이 인슐린 수용체에 전기 스위치를 켜 세포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74세 남양주의 장미화 여사는 그렇게 매 끼니마다 쌈을 싸드시더니 HOMAIR, 인슐린 저항성 지표, 가 3.6에서 2.1로 떨어졌습니다. 검사지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폴립이 약보다 강하다. 그렇다면 실전 레시피는 콩 불리기. 저녁 9시에 콩 한 줌, 약 30g을 씻어 미지근한 물에 담가두면 아침 6시에 밥 지을 준비가 끝납니다. 콩 껍질이 물을 머금어 부드러워져 소화가 쉬워집니다. 쌀, 귀리, 콩 4대1, 1 비율을 지키되 식초 강황 순서는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콩이 밥물에 풀어내는 팽팽한 감칠맛이 귀리의 고소함과 조화를 이룹니다. 채소 세팅. 밥이 식는 30분 동안 접시에 상추 깻잎 청경채를 씻어 물기를 털어놓습니다. 눈앞의 초록색은 심리적 포만감을 끌어올려 더 먹고 싶다는 욕구를 줄여줍니다. 한입 루틴. 채소 오른쪽 화살표 밥 플러스 콩 오른쪽 화살표 채소 순서로 씹어 삼키면 위속 섬유층이 먼저 깔려 전분 흡수를 지연합니다. 꼭꼭 20번 이상 씹는다면 턱 근육이 보내는 신호가 포만 중출을 5분 앞당깁니다. 웃음 한 토막. 얼마 전 진료실에서 82세 조순자 할머니가 채소쌈을 먹으니 밥이 줄어들어 찬장에 쌀이 남아돌아요. 쌀값 걱정마저 줄었어요. 라 하셨습니다. 저는 혈당도 줄고 지출도 줄었으니 이쯤이면 손자가 용돈을 더 드려야겠네요. 라고 답했고 할머니는 배꼽을 잡고 웃으셨죠.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 밥그릇엔 별과 숲이 있습니까? 콩은 밤하늘의 별처럼, 잎채소는 울창한 숲처럼 혈당 파고를 잔잔히 덮어줍니다. 오늘 저녁 숟가락을 들기 전 10초만 투자해 보십시오. 콩 한 줌, 채소 한 장, 그 짧은 준비가 내일 아침 공복 혈당을 10 낮추고 허리띠 구멍을 하나 당겨줄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밥 한 그릇을 항혈당 요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비법을 하루 루틴으로 묶어 아침, 점심, 저녁 실전 식단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동행해 주실 거죠? 아침 7시 전기밥솥에 보온불이 은은히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숟가락을 바로 들겠습니까? 아니면 30분의 기적을 기다리겠습니까? 이 질문으로 오늘 하루 식단 루틴을 열어보겠습니다.
40년 연구 끝에 저는 시간을 양념 삼아 밥 한 그릇을 약으로 바꾸는 12시간 건강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별숲 황금밥상 플랜. 따라오시지요. 6시 30분 아침 준비 방탄밥 기본 세팅. 전날 밤 불려둔 쌀, 귀리, 콩을 4대1, 1로 넣고 물은 살짝 덜어냅니다. 식초 한 큰술을 붓고 30분 불림. 6시 50분 취사 버튼 온. 저는 그 사이 5분 스트레칭을 하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닥터고요. 오늘도 췌장 공장에 휴식 시간을 주었는가? 7시 20분 취사 완료. 강황 티스푼 1 투입. 밥을 뒤적여 노란빛을 입힌 뒤 뚜껑을 연 채 30분 방치. 이때 상추 깻잎 청경채를 씻어 숲 접시를 채워둡니다. 이 7시 50분 아침 식사 별과 숲 한입 루틴. 밥 120g, 작은 공기 3분의 2, 플러스 콩별 열알 플러스 상추 3장. 순서는 채소 오른쪽 화살표 밥 플러스 콩 오른쪽 화살표 채소. 씹기 20회, 삼키기 전 2초 숨 고르기. 포만감이 뇌에 도달하는 동안 뉴스 헤드라인 대신 창밖 하늘을 보며 감사 인사를 속삭입니다. 별과 숲, 잘 부탁해. 실제로 이 플랜을 따른 65세 장애란 여사는 공복 혈당이 112로 안정됐고 아침부터 배가 편하니 하루가 덜 까칠해요. 라고 웃었습니다. 10시 30분 미드 모닝 녹차 한 잔. 카페인은 적고 카테킨은 풍부의 인슐린 민감성을 살짝 끌어올립니다. 쿠키? 없습니다. 대신 깊은 숨 3번으로 미각을 재부팅합니다. 배고픔인가, 지루함인가? 를 구분하는 훈련이죠. 12시 30분 점심 황금밥 리필 플러스 단백질 보강. 아침 남은 강황밥 150g을 가져와 회사 전자레인지 대신 스테인리스 찜기에 5분. 반찬은 닭가슴살 100g 또는 두부 2분의 1모. 식초 드레싱 샐러드를 곁들이면 산성 알칼리 균형이 완벽해집니다. 동료들이 짜장면을 시킬 때 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30분 방치 플러스 5분 찝는 3시간 혈당 안정. 그러자 옆자리 과장이 묻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비밀번호예요. 제 혈관 금고. 웃음. 55시 30분 티타임 경과 5알. 호두 아몬드를 씹으며 뇌에 지방 연료를 공급합니다. 이때 물 300ml를 함께 마시면 포만 지속 시간이 연장됩니다. 68시 저녁 하프 플레이트 법칙. 접시 절반은 녹색 잎채소 브로콜리 버섯으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의 3분의 2만 밥과 콩. 3분의 1은 생선구이 80g. 여기서 핵심은 밥 90g 이하. 밤늦게 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교란되므로 저는 저녁 밥은 손바닥보다 작게를 금과 옥조로 삼습니다. 7:20시 산책 20분 식후 혈당 드라이브. 빛나는 청춘 걸음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속도는 빠른 노래 BPM 100 정도. 70세 백정열 어르신이 이 걸음 덕분에 식후 혈당을 15 낮추고 동네 강아지도 나보다 느려 라며 자랑한이라는 유명합니다. 8:22시 취침 전 루틴. 온수 1컵 플러스 복식호흡 5회. 오늘도 밥으로 내일을 샀다. 는 감사일기를 3줄 적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 습관이 코르티솔을 낮추어 새벽 혈당 상승, 새벽 현상을 억제합니다. 하루 3끼 방탄밥 플러스 별숲 전략 플러스 산책 20분. 4주만 실천하면 평균 공복 혈당 마이너스 13mg, DL. 허리둘레 마이너스 4cm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 하루 시계는 건강을 위해 몇 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늘 밤 알람을 30분 일찍 맞추고 새벽 공복 혈당이 내려가는 기쁨을 준비해 보십시오. 새벽 5시 45분 병원 당직실 창문 틈으로 첫 햇살이 스며듭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 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닥터고요. 또 한 사람의 췌장을 살릴 준비가 되었는가? 지난 40년 동안 수백 통의 편지가 제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봉투를 꺼내보니 노랗게 변색된 종이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더군요. 선생님, 식초밥 한 숟갈이 제 삶을 연장했습니다. 82세 구리시 민경호 어르신의 글씨였습니다. 그 편지를 접으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수술실이 아닌 밥솥 옆 주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외래에는 별숲 황금밥상 6주차를 완주한 세 환자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69세 김도환 어르신. 허리둘레가 3인치 주러 재킷 단추가 헐렁해졌답니다. 이제 바람이 들어오는데요? 라며 웃으시기에 제가 답했죠. 혈관에 바람막이가 생겼으니 괜찮습니다. 두 번째, 74세 장미화 여사는
코마 IR 2.1로 내려가자 이제 당뇨병과 이혼 서류를 쓰고 싶다 고 농담하셨습니다. 세 번째, 76세 백정열 어르신은 식후 혈당이 240 오른쪽 화살표 177로 떨어진 검사표를 들고 와 식은 밥이 뜨거운 생명을 줬어요 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체온에서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한술밥이 약이 되도록 끝까지 안내하자. 그러나 변화를 시작하려다 멈칫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습관이 굳어서 그 두려움은 이해합니다. 저 역시 40대 초반 고질적 피로와 복부 비만으로 거울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때 제게 빛을 준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일의 몸은 오늘의 숟가락이 만든다. 저는 그 한 줄로 다시 일어섰고 오늘의 닥터고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밤 식탁에 앉기 전 휴대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식초 한 큰술, 췌장의 휴가를, 길이 3분의 1컵, 혈당의 방지턱을, 강황 티스푼 1, 세포의 황금 열쇠를, 30분 식히기, 저항성 전분을 2배로, 콩 한 줌 채소 한 장, 별과 숲으로 완성. 이 5줄이 당신 내일의 검사표를 바꿀 레시피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밥 한 숟가락에 기적을 믿으신다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누군가의 혈관이 당신의 클릭 한 번으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당신 도시와 현재 시각, 그리고 다짐 한 줄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별숲 황금 밥상을 시작한다. 그 한 줄이 다른 이에게는 희망의 북소리가 될 것입니다. 창밖에서는 참새 울음 대신 아침 버스가 경적을 울립니다. 바쁜 하루가 또 시작되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밥솥이 김을 내뿜는 30분 동안 당신 몸속에서는 30년 건강이 숙성됩니다. 이제 숟가락을 드십시오. 그 숟가락 끝에는 약봉지 대신 사랑이, 진통제 대신 웃음이, 그리고 당신의 두 번째 청춘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얀 밥 한 그릇이 어떻게 혈당 폭탄이 될 수도,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보약이 될 수도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5단계입니다. 첫째, 식초 한 큰술로 전분 입자에 방탄조끼를 입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춥니다. 둘째, 길이 3분의 1컵의 글루카니 밥알에 두 번째 방어막을 씌워 포만감을 연장하고 장내 유익균을 급증시킵니다. 셋째, 강황 티스푼 1이 세포의 인슐린 잠금을 해제해 적은 호르몬으로도 당을 처리하게 만듭니다. 넷째, 30분 식히기 찜기 재가열은 저항성 전분을 2배 이상 늘려 칼로리는 낮추고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콩과 녹색 잎채소는 단백질 섬유 미네랄을 공급해 혈당을 2중 3중으로 차단합니다. 이를 아침 점심 저녁 별숲 황금밥상 플랜으로 배치하면 4주 만에 평균 공복 혈당 마이너스 13mg, DL, 허리둘레 4cm, 염증 지표 마이너스 20% 이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닥터고요 본인과 수많은 환자 사례가 이를 증명했으며 작은 웃음과 실천이 더해질 때 변화는 더욱 빨랐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숟가락에 있습니다. 오늘 밥솥에 식초, 길이, 강황을 넣고 30분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짧은 인내가 당신 췌장의 긴 휴가를, 혈관의 황금 방패를, 삶의 두 번째 청춘을 선물할 것입니다.